전국을 돌아다니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사람들의 지방색. 특성. 네, 지방색. 네. 좀 다릅니까? 투자할 때 좀 다른 점. 네. 소장님의 어떤 성향 이런 것. 네. 제가 다녀보니까 어떻게 달라? 확실히 좀 달라요. 일단 수도권역. 서울권역이라고 할게요. 서울권역은 그래도 투자자 마인드가 소장님들이 돼 있어요. 투자자, 외부 사람이라고 당연히 좀 배척하지도 않고. 그리고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한다. 뭐 갭이 작으면 좋다. 이런 상황들 잘 알아, 이제. 상승기를 쭉 거치면서. 그냥 수도권답다. 서울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사람 성향이 인구가 더 많은 도시일수록, 예를 들면 대구보다는 부산보다는 서울, 이런 식으로 좀 더 선진국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민의식도 더 있고, 대신에 인간미는 약간 떨어지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건 원래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약간 그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선진국일수록. 약간 그런 게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지만 약간 지방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그래서 달라. 인천은 그냥 당연히 지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인천 분들 괜찮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인천에서 대학교 나오고 인천에 살았습니다. 공감합니다. 자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는 직주 근접이 서울과 좀 유사하면은 서울권역. 아니면 그냥 인천권역이랑 비슷해. 자, 그런 어떤 성향이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사람들 앞에서 싫은 소리를 잘 안 해요. 정말 잘 안 합니다. 말도 느리고. 근데 돌아서면 엄청 궁시렁궁시렁거리더라. 뒷담화 엄청 까더라, 그 사람들. 대전 분들. 근데 뒷담화를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만나잖아요? 그럼 웃으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표시 안 내고. 대전 분이라고 하셨죠?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제욕 엄청 할 겁니다. 집에 가서. 거울 보고. 그러니까 100% 보장합니다. 왜 이렇게 공감되지? 진짜요? 예, 공감해요. 네. 그런 스타일이고, 광주로 갈까요? 광주 분들은 좀 배타적인 건 맞아요. 광주 투자라고 하면 상당히 배타적인 건 당연히 맞고, 조금 폐쇄적인 부분도 좀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상도지만 그 전라도 분들하고 친해요. 저는 그 군대 다닐 때도 전라도 분들하고 상당히 친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장점은 뭐냐면 좀 친해지면 또 우호적으로 좀 하는 이런 성향이 있고, 그리고 경상권역으로 올게요. 경상권역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쓰레기라기보다는 그냥 좀 화끈하고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참견도 많이 합니다. 참견? 오지랖?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왜 옷을 이 색깔로 입었어?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신 뒤끝은 당연히 없고. 그래도 부산 분들도 뒤로 돌아서면은, 앞에서도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도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서도 걔 이상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원하게 뒤에서도 네네. 시원하게. 대신 이제 만나면 대전 분들하고는 다르게 자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싫어하는 표시를 내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작아요. 뒤끝 없이 이야기하니까 많이 풀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구, 울산, 부산을 놓고 보면은 또 달라요? 아까 또 달라요? 조금 더 큰 도시로 올라올수록 조금 더 세련미가 있죠. 조금 더 개인주의적이고. 부산하고 대구 놓고 보면은 부산이 조금 더 개인주의적입니다. 또 대구랑 좀 다릅니다. 그런 게 약간 있어요.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정도? 사람마다 지방색이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 대전인데, 저도 대전이에요. 저도 공감합니다. 진짜요? 제가 20년 살았다니까. 초중고 나왔고, 거기서. 대전 잘 알죠. 경상도 화끈하고 급해서 대전에서 손해 많이 봅니다. 초보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일단, 가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다 해결하세요. 자, 뭐냐면은, 일단 가계약금이 안 들어가면 계약이 안 된 거잖아요? 소장님은 내 말을 잘 들어줍니다. 매도인과도 협상이 가능해요. 가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어떤 걸 협상해야 되냐? 뭐 잔금 기간, 계약금을 좀 작게 한다든지, 중도금 없는 것으로 한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비를 좀 깎아달라. 그럼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가격 2천만 원 깎으면 살게요. 디스카운트 2천만 원. 근데 매도인이 안 해줘. 근데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안 해. 좀 더 깎아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럼 소장님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복비가 300만 원이라 할게요. 400만 원이라 할게요. 400만 원이야? 그러면 소장님 못 깎았으니까 복비 그냥 200에 해주세요. 반. 소장님 복비를 깎아버리는 거지. 소장님은 계약이 안 되면은 200도 못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럼 모든 협상은 가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중도금 없는 것으로 한다. 왜냐면 가계약금 들어갔어요. 딱 들어왔는데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계약금 주세요 이래요. 가계약금 달라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하잖아요. 그럼 계약 파기할래. 중도금 안 주면 계약 파기할래. 매도인이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충분히 괜찮은 가격에 샀다. 그럼 중도금 줘야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문서로 다 남겨놓으면은 메시지라든지 모든 사항. 저는 예를 들면은 이거 소장님 2년 뒤에 돌리다가 전세 다시 놓을 때 전세 계약서 쓰는 거는 공짜로 해주세요. 저는 무조건. 그런 것도 다 이야기합니다. 세입자가 갈리더라 바뀌더라. 내가 사주잖아요. 소장님 물건. 그런 걸 모든 걸 가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다 협상하고 문구로 다 남겨놔야 돼. 뒤에 가면 소장님 다른 소리 하거든.
가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초보자분들에게는 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생각만 하지 마라. 이건 약간 기술적인 걸 떠나서 네. 너무 생각만 하지 마라. 생각만 하지 마라. 뭐냐면은 법인으로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손해보면 뭐 어떨까? 예를 들면은 사실 1억 미만도 지금 1억 미만 쪽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투자 좀 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니까 지금 1억 미만이 그냥 취득세 중과 회피용이 아니라 오를 때가 된 거예요. 비싼 애들 올랐잖아. 사실 2억대, 1억대가 올라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중에 원래 2억대 오르고 1억대로 가야 되는데 취득세 중과 회피 목적으로 1억대에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1억 오르면 그 다음 2억 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매수했던 분들 1억대 공시가격 1억 이하 투자한 사람 다 올라 있잖아요, 사실. 금액이. 나중에 팔 때 1억짜리는 잘 안 팔립니다, 쉽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올라 있잖아. 오른 곳에서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사는 측면도 있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주저주저하죠. 꼭 수익 말고 경험을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주저하지 마라. 초보분들이라니까. 초보분들 너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주택자분들 집 사요 말아요. 지금 뭐 고민이 많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유유 지금이라도 연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조언. 사실 제가 무주택자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저는 이렇게 오르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왜 투자를 했냐면 오르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르는 게 보이는데 동참을 안 하면 나만 또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자가 된 겁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동참했으니까 좀 낫죠? 괜찮죠? 무주택자 분들 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뻔히 보면서 안 하신 분들은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자본주의 시장에서 재테크를 모르는 것은 생존을 포기한 거라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재테크는. 화폐 가치가 그냥 떨어지는 시기가 한동안 쭉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데 좋다 그거죠. 근데 그냥 내가 사회 초년생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 졸업했어요. 대학생이 무슨 재테크를 알겠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은 그냥 사회 나와보니까 눈 뜨니까 이건 너무 옳은 거지.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죠. 모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정 부분 안정화돼야 된다고 난 생각하면서 조언을 할게요. 일단 1번 아파트를 당연히 사시는 게 좋죠. 근데 내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 아파트를 어떻게 사? 가격대가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법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근데 그냥 제가 현실적인 조언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살아보니까 서울에 살다가 지방 나중에 살아도 돼. 어차피 노후 대비용이잖아요. 전세를 쭉 가시든 월세를 사시든 서울에 거주해야 된다면 매수는 안 되니까 그렇게 사시고 돈을 좀 모아서 지방에 살만한 데라도 매수를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노년에 서울 안 살고 그냥 대전 살면 돼요. 부산 살면 되고 대구 살면 돼요. 다 살만해요. 제가 발품 다 다녀보니까. 약간 문화 혜택만 좀 의료 혜택 부분에 약간 조금 더 지방이 좀 약한 감이 있지 않아도 물가도 저렴하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 차라리 어쩔 수 없잖아. 서울을 못 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계속 무주택 가는 거지. 계속 50, 60 청약 결국엔 당첨될 겁니다. 가점이라든지 어쩔 수 없잖아. 못 사는데 어떡해. 수도권 쪽은 그래요. 지방 쪽은 제가 예력되시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라고 말씀드리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너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주택은 사셔야 되고 근데 제가 아예 젊은 분들에게 절대 아파트를 요즘 그냥 아파트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한 세대들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방에 아파트를 사든 어떻게든 주택은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현물의 가치는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현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에 집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하다. 그래서 요새 그 젊은이들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집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엄두도 안 나니까 네. 에라디아 그냥 벤츠를 딱 카푸어로 그냥 질러버리고 약간 이런. 그럼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후랭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절대 반대죠. 나중에 뭐 주택연금 이렇게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로 노후 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차라리 서울이라고 하면 지방이라도 사놔. 그러면 내가 지방에 내려가 살 수 있는 집이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민하는 1주택자 더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1주택자는 저는 상당히 멍청한 짓이다. 멍청한 짓이다.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1주택으로 가겠다. 그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로 해가지고 한 채 더 사든지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포기하고 다주택자의 길로 어떻게든 가보겠다. 그냥 어찌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실행할 때다. 1주택자는 갈아타기 수요든 다주택자의 길로 가든 무조건 그냥 실행해야 될 때다. 이렇게 그냥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다주택자이시잖아요. 네네. 하락에 대한 걱정 이런 건 없어요? 뭐 갑자기 막 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서브프라임이라든지 뭐 헝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리스크 대비 이야기 잠깐. 네. 리스크 대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목에 대한 분산 투자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아파트, 토지, 상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상가주택이에요. 땅을 가진 상가예요. 구분 상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도 강남역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40억 미만으로 몇 평이더라? 한 60평인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일명 꼬마 빌딩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 식이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거 하나 생각해 볼게.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한 13평 정도 돼요. 13평에서 한 15평 사이 정도. 근데 13평이라 할게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35억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 쪽에. 36억이라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근데 13평이야. 아파트의 대지 지분요. 34평짜리, 전용 84짜리. 그러면 평당 거의 3억입니다. 거의 3억이 근접해요. 아파트의 그 토지 가격이 3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가주택 이렇게 보면 평당 1억이래. 1억 안 되고 강남 쪽에서도 한 5천, 6천 이렇게 되는 물건들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부산에 이라고 물건 괜찮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순간 제가 좀 좋다, 좋습니다. 그래서 평당가로 따지면 저렴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분산 투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알고 보면 땅을 가진 상가주택이 의외로 저렴하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원룸이 또 저렴해요. 의외로 원룸이 저렴합니다. 원룸 수요가 상당히 낮아서 원룸은 그냥 월세 수익률로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땅덩어리 상가주택이든 원룸이든 땅을 가진 어떤 물건들 막 하다 보면 평당가가 원룸이 저렴합니다. 차라리. 모텔도 일부 저렴한 부분도 있고 리모델링 비용이 막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막 토지 가격만 받고 막 이런 경우 있는데, 근데 이렇게 분산 투자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분산 투자에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분산 투자를 했냐면, 분산 투자죠.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한 거예요. 저는 광역시별로는 아파트 다 들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사는 거죠. 시차를 두고. 그럼요. 전국이 일시적으로 내리진 않아요. 결국에는 많이 올랐던 애들은 내리고, 대구가 지금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해서 엄청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 가격이 지금 전세 가격도 70%대, 80%대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릴 것도 별로 없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이걸 사잖아요. 결국 내 선택이 옳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공부만 조금만 하시면 부동산 투자는 거의 다 성공합니다. 이건 읽기가 좀 어려워요. 돌아가면서 지역을 특히나 사게 되면, 샀어. 예를 들면 대구를 샀어. 올라 있지 않습니까? 보고 옆에 걸 삽니다. 다시. 하나하나씩. 그러면 내리잖아요. 대외 환경이라든지 내리게 되면 지금 샀던 것은 좀 손해볼 수 있겠죠. 앞에 건 다 올라 있잖아요. 올랐던 가격에서 좀 빠지기 때문에 결국 평균을 내면은 견뎌갈 수 있다. 수익이 난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아파트를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올라요. 그렇잖아요. 위기가 왔었을 때는. 그러면 전세금으로 버텨갈 수, 오른 금액으로 매매 가격이 내리더라도 버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저는 분산 투자, 신축, 준신축 위주로 투자하면서 요즘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아파트가 있으면 재밌겠다. 어디 가기만 해도. 저는 100만, 인구 80만 이상, 80만 이하 도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건을 거의 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80만 이상 도시는 거의 한 채씩 다 가지고 있죠. 광역시는 물론 다 있고, 인천, 경기도, 서울이 없습니다. 다 팔아버렸어요. 서울도 있으셨잖아요. 다 팔았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이제 저희 다주택자분들을 위한 조언. 더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미 버린 몸. 뭘 고민합니까? 더 버리든지 덜 버리든지 차이 있잖아요. 이미 버린 몸입니다. 이미 베렸지. 네네. 이미 적폐 딱지 붙었고. 네. 네. 근데 이제 물건이 좀 너무 많은 경우에 종부세라든지 이런 쪽에 좀 리스크도 있고, 지금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올라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정말 수익 났던 것을 다 세금으로 개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투자하는 것은 그냥 단타 위주로. 그래서 1억 미만 단타가 당연히 유행한 거지만, 단타 위주로 하고 매수 물건을 덩치를 계속 키우는 거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조금 지켜보고 하자 이런 입장이고, 이제는 내가 아파트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상가, 토지 이쪽으로 당연히 좀 넘어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가 분위기 좋습니다. 상가 금매 다 팔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나왔던 금매 다 팔리고, 가격대 수익률 괜찮은 거라든지 입지 괜찮은 거 지금 제법 많이 팔려 나가고 있어요. 상가 하시는 분들 여쭤보면은 최근이 분위기 가장 좋대요. 금리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괜찮은가 보네요. 네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이 투자 방법이 상당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제가 글을 적어왔습니다. 좀 재밌게.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지? 일단 근데 말해볼게요. 네. 몰빵 투자하시는 분. 몰빵 있죠. 그냥 돈 있으면은 한 번에 주르륵 네.
돈 생기면 쭈르륵 하고 그냥 손 놓는 분. 그리고 뭐 안 팔아 투자자. 한번 샀다 하면 안 파는 사람들 생각보다 제법 있습니다. 모으는 사람들. 그냥 막 모아놓고 나중에 수익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전세금 오른 걸로 이렇게 수익 그 투자금을 다시 만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순위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금을 뽑는다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진짜 단타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타 투자법.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동량 투자. 귀동량. 자기는 분석 기술도 없어. 아파트 제대로 찾지도 못해. 어디를 가면서 누가 무슨 이야기 했대? 주워 듣고 아 그래? 이러면서 그냥 기로만 투자하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의외로.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그 유명한 사람들 오는 곳을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투자 아니면 뭐 바로고 투자라고 제가 이름 정했는데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들리면 가는 거예요. 근데 현장 다니다 보면은 딱 이게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아 분위기가 예를 들면 물건이 하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세 팀이 보러 오는 거야. 아 그럼 감이 오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에 소장님이 지금 막 바쁘고 그래서 현장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투자법은 개인마다 저마다 다릅니다. 스타일에 따라서. 근데 투자를 잘하려고 하면은 자기에게 맞는 투자가 뭔지 이 방법 중에 선택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이제 60대 배움에 대한 재미는 당연히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데이터 막 끙끙거리면서 막 봅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데이터에 상당한 경지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분은 내가 수익을 좀 더 내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그냥 기동량 투자가 나아요. 쏘깃한데? 기동량 투자. 네네. 제일 좋은 것 같아. 대구라니까. 뭐 기동량 투자. 아니면 나는 현장 많이 가고 싶지만 데이터 보는 게 좋다. 그러면은 데이터 보면서 약간 데이터 효과. 저처럼 발품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했던 것처럼 발품을 좀 줄이고 전화품으로 이렇게 많이 매수한다든지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을 특화시키십시오. 특화시키세요. 그게 투자를 자기만의 인사이트가 그럼 생겨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지. 저는 투자를 하기에 앞서 나를 좀 돌아봐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라. 그리고 편법, 불법보다는 아까 제가 뭐 잔금을 10개월 길게 막 한다든지 매도인이 전세로 다시 이렇게 살게끔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디 물건이 괜찮았어. 가계약금이 들어왔어요. 300. 그럼 저는 막 찾습니다. 이 거래 성사시킨 부동산에. 아니면 어떻게든 매도자 집에 찾아가요. 톡톡톡. 가계약금 들어왔습니까? 300요. 제가 400 딱 주면서, 600 주면서 배액 배상 하시라고. 내가 배액 배상 해줘도 이 물건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배액 배상하고 좀 더 드리는 거지. 그렇게 물건을 뺏어오기도 합니다. 이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생각을 좀 깊게 하고 조금 더 간절하게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물건 보고 왔는데 없던데요? 이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야, 어떻게 그런 유연한 사고가 가능할까? 되게 센스가 좀 있네요. 약간 타고난 건가? 아니면 노력에 원래 의해서? 얼굴이 못생기면은 다른 쪽으로 개그라든지 신하균. 그런 약간 신하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네. 다음에 또 뭐 제가 부산 내려갈 일 있으면은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가서 제가 아까 진로 미국 사이트 ZILOW 진로 근데 부산엔 진로 소주가 있거든요. 진로 소주와 맛있는 회로 불행이님에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